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 개인 파산 신청 절차가 2020년부터 좀 바뀌었다는 변호사님 설명인데요. 서류가 확 줄었다고 해서 언뜻 보면, 신청하기 편해진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더 핵심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게 된 거다. 뭐 이런 부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류 가짓수가 예전에 한 29종 됐었는데 이제 14종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어요. 특히 예전에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재산 관련 서류들 있잖아요. 뭐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든지 지적 전산 자료 같은 거요. 이런 걸 기본으로 냈어야 했는데 이제 그 초기 제출 목록에서는 빠졌죠. 이게 사실 가장 큰 변화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막 가족 전체를 다 훑어보던 거에서 일단은 신청인 본인에게 좀 더 집중하는 걸로 바뀐 거네요. 하지만 뭐 신분 증명 서류나 보험 내역, 또 지금 살고 있는 집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건 여전히 내야 하고요. 예금 거래 내역서도 내는 기간이 과거 5년에서 최근 1년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하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여전히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줄어든 서류 목록 안에서도 유독 강조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데 바로 10번 항목인데요. 지급 불능 시점, 그러니까 돈을 못 갚게 된 시점 1년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1,000만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한 내역, 이걸 아주 상세히 밝히라는 거죠. 아, 이게 핵심의 얘기군요. 여러 서류를 하나로 합친 건데 내용은 훨씬 강력해졌다고요. 뭐 부동산 등기부나 매매계약서, 또 돈 주고 받은 영수증, 통장 내역까지 다 안에서 어떻게 팔았고 그 돈은 또 어디에 썼는지 이걸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된 걸까요? 네. 이 10번 항목이 바로 파산 관제인에게 아주 강력한 조사 권한을 주는 근거가 되거든요.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서 선임돼서 신청인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전문가잖아요. 이 항목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보인다. 그러면 관제인은 초기 제출 목록에서 빠졌던 가족들 재산 내역이나 아니면 더 긴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까지도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항목이 조사 범위를 넓힐지 말지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겉으로 서류는 줄었는데 뭔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훨씬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네요. 최근 2년 안에 이혼했으면 관련 서류 내라는 그 11번 항목, 새로 생긴 거나 세금 관련 증명서, 그 12번 항목이죠. 이것도 제출 기간이 5년으로 줄고 전국 단위 발급으로 바뀐 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재산 숨기거나 부적절하게 처분하는 걸 막으려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고요. 또 전국 단위로 발급되는 5년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강하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간소화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조사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가족 관련 서류가 줄었는데도 상속 문제는 여전히 되게 중요하게 다룬다고 강조하시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좀 예외적인 건가요? 상속은요, 이게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법적으로 재산이 넘어오는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면 신청 서류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파산관제인은 거의 반드시 관련 자료들을 요구할 겁니다. 흔히 상속 5종 세트라고 부르는데요. 사망 기록이나 돌아가시기 전후 3년간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적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요. 이걸 통해서 상속 재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주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숨겨진 재산 없는지 보려는 거죠. 아하, 결국 이 서류 간소화라는 게 정말 오래전에 사업 접으셨거나 뭐 재산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분명히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지만요. 조금이라도 최근에 재산 변동이 있었거나 가족들 사이에 자금 흐름이 좀 얽혀 있다. 이러면 오히려 더 꼼꼼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소득은 별로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든지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요. 관제인은 그 10번 항목 같은 걸 근거로 얼마든지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랑 관제인 의견이 다르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사님이 내리게 되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개인 파산 서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핵심적인 재산 처분 내역, 특히 그 10번 항목, 그리고 상속 문제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조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의 역할과 재량이 훨씬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초기 절차의 문턱은 좀 낮아졌을지 몰라도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은 피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간소화가 곧 심사 완화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시점만 뒤로 밀어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했기를 바랍니다.